뉴스는 끝났다. 뉴스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 뉴스설의 강지영입니다. 오늘은 교정의 날입니다.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들의 갱생 의지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정 기념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 수원구치소 박정호 교도관님 모시고 우리나라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걸어 들어오시는데 약간 CG인 줄 알았어요. 정말 풍채가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운동을 정말 많이 더 하실 것 같은데. 평소에 또 운동 많이 하고 네. 또 직업적으로도 좀 이렇게 근무할 때 유리한 점이 있어서 더 열심히 하고 역시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좀 있군요. 네, 네. 교정의 날. 교정의 날에 이제 교정직 공무원분들은 보통 뭘 하십니까? 뭐 똑같이 근무를 하는데 네. 어느 정도 좀 빨리 수용자들을 이제 방에 놓고 이제 체육 대회 같은 걸로 조금 달래기를 합니다. 역시나 좀 네. 사기를 네, 돋구는 돋구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덕분에 오늘 또 교정의 날인 걸 저희가 또 알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모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키워드 띄워주세요. 제78회 교정의 날, 교도관의 감방 생활. 네. 저희가 이제 뭐 매체를 통해서 좀 보긴 하지만 네, 네. 총 일과를 잘 알 수는 없거든요. 네, 보통 네, 이제 네. 하루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됩니까? 뭐 교도관이라고 하면은 딱 떠올리시는 게 거의 이제 수용동이랑 이제 수용동에서 이제 수용자랑 같이 생활하는 네. 그런 교도관만 떠올릴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제 수용동 근무자들의 일과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수용자들이 이제 아침에 6시 반이면 기상을 합니다. 기상을 하면 기상 점검을 실시하고 도망간 사람은 없나, 또 어디 아픈 사람 없나 네. 이렇게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실시한 후에 바로 이제 뜨거운 물을 이제 지급을 하는데요. 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좀 텁텁하잖아요. 네. 그래서 모닝 커피 한 잔 하라고 뜨거운 물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바로 이제 아침 배식을 실시합니다.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한 7시 50분 정도 되면은 이제 주간 근무자가 들어옵니다. 주간에 하루 종일 이제 일할 근무자가 들어오면 같이 이상이 없는지 또 인수 점검을 합니다. 인수 점검한 후에 이제 보통은 8시 20분 정도 되면은 수용자들이 여러 가지 신청서를 제출을 해요. 뭐 어떻게 뭐 소장님 면담 좀 해달라, 과장님 면담도 해달라 이런 신청서도 내고 이제 구매물 뭐 먹고 싶은 거 살 때 이제 체크하는 구매물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제출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시 반부터는 수용자들을 운동을 시킵니다. 운동도 시키고 목욕도 시키고 또 운동하고 목욕하고 이러면 또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또 11시에 이제 점심을 배식을 하고요. 네. 칼로리와 염도를 맞춘 건강식으로 이제 배식을 하고 그다음에 11시 20분 정도 되면은 이제 저희도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제 식사 교대가 옵니다. 식사 교대 근무자가 오면은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데 저희가 이제 인력이 좀 없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교도관분들이요? 네네. 그래서 뭐 일반 공무원들 분이나 뭐 그 직장인들 분은 저기 점심 시간에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면서 뭐 맛있는 거 드시고 뭐 커피도 한잔 하시고 담소도 나누시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제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재소자들은 이제 그런 걸 여유롭게 갖는 사이에 교도관들은 오히려 더 바쁘시군요. 네, 엄청 이제 바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죠? 이제 인력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그 인력으로 이제 교도소를 다 운영을 하려면은 그렇게밖에 교대 시간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사실 지금 오전부터 해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네. 들으면서 좀 얘기하셨나라고 들었는데 이제 아침이 끝났고요. 점심을 먹습니다. 이렇게 네네. 가니까 되게 촘촘하게 일정이 되게 네. 많구나. 상당히 바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점심도 이제 30분 안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교도소라고 하면은 좀 큰 건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직원 식당은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또 그래요? 네,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가서 한 5분, 10분 만에 밥을 먹고 또 양치를 하고 또 이제 휴대폰도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이제 휴대폰을 못 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 또 카톡이 많이 와 있거든요. 카톡 막 답변 다 해주고 그리고 다시 수용동으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또 원만한 또 직장 생활을 위해서는 조금 한 5분 정도 일찍 교대해줘야 또 좋아하거든요. 서로 센스 있게. 네네. 1분이라도 늦으면은
상대방이 하루 종일 상처를 받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민감하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5분 정도 일찍 교대를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일찍 와.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휴대전화 그렇게 못 들고 들어가시면 네네. 진짜 휴대전화 보는 시간이 굉장히 짧겠네요. 네, 하루 중에. 짧죠. 만약에 집에서 급한 연락이 왔는데도 못 받은 경우도 많으실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회사로 전화를 하고 이제 가족들이 회사로 전화를 해서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로 이제 내부 전화로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현재 근무 중인 곳의 재소자 수와 한 사람의 교도관이 책임져야 하는 재수자들의 네. 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 그 수원구치소에는 네. 지금 수용 정원이 1,650명인데 실제로는 한 2,250명에서 2,300명 정도로 이제 와. 수용되어 있어서 네. 상당히 지금 과밀화가 되어 있습니다. 와. 이제 그 중에 그러네요. 이제 한 수용동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수용자가 보통 한 사람이 이제 적게는 7, 80명 그리고 많게는 100명 이상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죠. 와. 그럼 이게 처음 근무를 시작하셨을 때랑 네. 지금이랑 좀 뭔가 근무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좀 많이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더 좀 빡빡해졌나요, 일정이? 뭐 이게 환경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외부적인 시설적인 환경도 있을 것이고 또 내부적인 환경도 있을 텐데 네. 뭐 시설적인 환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교도관들이 이게 열쇠 꾸러미들 이런 거 들고 맞아요. 다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싹 없어졌고요. 이제 첨단 이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경비 시스템으로 바뀌어가지고 뭐 지문이나 카드나 이제 얼굴 인식으로 이제 문을 다 제어를 합니다. 좀 짓궂은 질문 드리면 네네네. 옛날에 열쇠를 이제 몰래 이렇게 훔치려는 영화에서 그런 것들이 네네. 나오지만 네네. 이제는 카드인 걸 또 이제 나오잖아요. 네네. 카드를 또 이렇게 슬쩍 해가지고 또 복사해가지고 막 탈출하고 막 이런 거 있다 보니까 네네네. 그런 게 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이제 불가능한 게 카드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카드에다가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지문을 가지 또. 이게 크로스로 하기 때문에 뭐 그건 손가락을 자르거나 이렇게 돼서 좀 그럴 정말 허무맹랑한 영화의 얘기였군요. 네, 영화의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네. 또 말씀하시죠. 또 이제 내부적으로 좀 바뀐 게 있다면은 저희가 사실 업무가 뭐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수용자들을 지키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다양한 업무가 있고 이제 바뀐 게 재범 방지 기구가 신설이 돼가지고요. 네. 이제 뭐 분류센터나 심리센터 이런 게 신설돼서 이제 수용자들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과학적인 분류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분류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특성을 잘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이제 직업 훈련을 받아서 나갔을 때 재범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토론을 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그들에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 바쁘시겠네요. 전문화적인 그런 전문화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죠. 보통 원래 기존에 있던 일에서 이제 재방 방지 기구까지 재범 방지 기구까지. 기구가 신설되었죠. 와, 일이 더 많아지신 거네요, 한마디로. 네,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소년수들을 이제 공부시킬 수 있는 이제 학교가 또 생겼어요. 예전에 소년원은 이제 학교가 있거든요. 이제 네. 소년 교도소는 이제 학교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만델라 학교라고 이제 소년수들을 이제 공부시키는 그런 학교가 생겨가지고 소년수들이 와서 이제 검정고시도 공부하고 이제 수능도 대비하고 다 이제 교도관들이 가르칩니다. 교사 자격증 있는 교도관들이 가르쳐가지고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까지 시켜주는군요, 네네. 교도관들이. 일이 그러면 그런 자격증이 있으면 일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네요. 네, 일이 많아지죠. 대신 좀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좀 더 체계화되고 전문화가 맞습니다. 되고 있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좀 바로 볼게요. 감옥 같은 현실. 지금 뭐 들어보셨지만 정말 하는 일도 많으시고 케어해야 되는 재소자가 뭐 70명에서 100명 네, 네. 이렇게 많은데 최근 이제 교정직 공무원들의 처우가 좀 개선돼야 된다. 네, 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깜짝 놀랐던 기사가 일반 성인들에 비해서 약 5배에 달한다. 그러니까 교정직 공무원들이 자살하는 수가. 네, 네, 네. 네, 그걸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자살 시도가 그렇게 네, 자살 많다고 시도입니다. 하는데 네. 그거 보시고 좀 현실을 잘 아시니까 네네. 맞아 현실은 이래라고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놀라셨습니까? 조금 놀란 부분도 있는데 이게 네. 저희가 매년 2년마다
매 2년마다 교정공무원 건강 실태 조사를 합니다. 정신건강 실태 조사. 네,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하는데 2022년도에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이제 교정공무원 중에 자살을 계획해본 경험이 있는 직원이 4.8%,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도를 한 직원이 1.9%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 성인 남성의 4배에서 5배 정도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된 요인으로는 사실 우리 교도관이라는 게 휴먼 서비스업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휴먼 서비스업이 직업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직무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저희가 좀 폐쇄적인 공간에서 일을 하고, 맞아요. 그리고 또 대상자가 또 수용자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사실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되는 법 집행관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이 수용자들을 이제 따뜻하게 이제 보살피고, 그다음에 교정 교화해서 이제 사회에 다시 재사회화 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다 보니까 네. 두 역할 간에 그런 역할 갈등이 많이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제 스트레스도 있고, 네. 또 요즘에는 이제 좀 기사화도 되고 했는데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 입건된 것만 연간 100여 건이 넘고, 사실 제 물리적인 폭행보다는 언어적 폭행이나 그렇죠. 아니면 뭐 협박 등의 이런 정서적 폭행이 정말 그 직원들에게 좀 우울감이나 이런 걸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되게 오래 근무하셨잖아요. 네, 18년간 네, 했습니다. 18년간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재소자들의 협박이나 괴롭힘을 네네. 물론 쉽지 않은 체고지만 네네. 포스가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행히 저는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근무하던 그 후배 직원이 이제 출소 하루 앞둔 수용자에게 내일 나가면 너희 와이프 찾아가서 해코지 해버리겠다라는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우리 후배가 상당히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바로 이제 상부에 보고를 하고, 저희 수사팀이 바로 이 수용자를 협박죄로 긴급 송치를 해서 이제 검찰에서 이 수용자가 다음 날 나올 때 정문에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체포해서 다시 재수감시킨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 네, 와, 그런 일이 정말 실제한데 있군요. 네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무서워요. 바로 다음날 나가는데, 이제 네. 나가면 정말 자유의 몸이 되는데, 네, 얼굴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걸 빌미로 협박을 하는 건 너무 끔찍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고, 그렇죠. 네, 지금 또 하나의 폭행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것도 언어도 폭행이니까요. 네. 협박이고 폭행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뭐 판결문 복사 같은 걸 시키고 악성 민원을 막 제기하고 네네. 없는 말을 지어낼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재소자들의 괴롭힘 수준은 좀 들어봤던 것 중에 좀 기억 남는 게 있으십니까? 수용자들이 직원을 이제 괴롭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수용자들의 인권이 이렇게 많이 신장되다 보니까 이 권리 구제 제도가 많이 이제 생겨났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고소 고발, 그다음에 정보 공개 청구,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이렇게 세 가지로 들 수 있는데, 뭐 정보 공개 청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약 5만 건 이상이 지금 제기가 됐고요. 네. 그 중에 한 45% 거의 반 정도를 이제 수용자들이 취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예를 들어서 수용자들이 정보 공개를 어떻게 청구를 하냐면, 제가 수원구치소에 있으니까 수원구치소 소장님이 쓴 업추비 내역, 근데 뭐 2002년부터 2022년까지 뭐 10년간 쓴 내역을 다 공개해라. 대신 카드 영수증까지 다 복사해서 공개를 해라. 이렇게 청구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공개 대상이면은 그걸 다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렇죠. 창고에 들어가서 파일 형태면은 그 파일로 찾기는 쉬운데, 이제 이게 문서 형태면은 다 찾습니다. 그 창고에 들어가서 다 10년치 찾고, 또 뭐 상호명 이런 거 지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엄청나게 그 노동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수랑 이게 정보 공개 청구에 드는 돈이 얼마라고 수용자한테 고지를 하면은 딱 치하를 해버립니다. 그냥 똥개훈련 시키는 거죠. 뭐 시체 말로. 네.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어떤 부분이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많은 잡무를 늘리는지 확실히 아는군요. 정확히 알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능적으로 조금 괴롭히는. 네, 그래서 문서 목록 같은 거를 얘네들이 청구를 하면은 문서 목록 중에 자기가 궁금한 거 그냥 청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까 전에 교정의 날 뭘 했냐고 음.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이제 교정의 날 그 한마음 체육대회를 했거든요. 네. 한마음 체육대회 운영 계획을 청구를 해요. 근데 그들이 그걸 궁금하지도 않은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면서 괜히 일을 네. 만들기 위해서. 네. 아. 그러니까 거의 저희는 매일 국정감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행정 업무도 많으신 건데 네. 이런 일이 있고 뭐 괴롭히는 사례도 들리고 하면은 재소자의 인권에 대해서 인권? 그들의 인권? 네. 회의감을 느끼신 적 없습니까? 많죠. 회의감 느낀 적은 상당히 많고 네. 저를 예로 들면은 제가 그 징벌 수용동이라는 수용동이 있는데요. 징벌 이제 징벌방. 예. 거기서 근무할 때 한 수용자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좀 그래도 생활을 잘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면회를 와가지고 조사 기간에 면회를 하고 와서 엄청 울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네. 좀 지켜보다가 그 수용자한테 너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반성문 쓰고 이제 반성한다고 잘 계획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지 계획도 다 쓰고 하면은 내가 그걸 상부에 보고해서 잠벌이라고 남은 잔형기 기간? 남은 그 징벌 기간을 이제 면제해주겠다고 하니까 얘가 반성문을 막 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올려서 얘가 이제 잠벌을 면제되고 이제 일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를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했어요. 뭘로 했냐면 반성문을 강요했다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수용자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얘 인권을 이렇게 보호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아니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선의를 좀 베풀어서 네. 좀 인간적인 마음으로서 다가갔는데 그걸 오히려 그거를 구실 삼아서 네, 이렇게 했을 악용하죠. 때에 대한 배신감이 사실 이거 한 번, 두 번이 아닐 것 네, 같거든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죠. 그럼 약간 인간에 대한 신뢰 자체가 조금 인간이란 정말 무엇일까부터 시작해서 네, 맞습니다. 재소자의 인권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합니다. 특히 뭐 이런 건 좀 가벼운 거지만 진짜 연쇄 살인범이라던가 아니면 흉악범들이 들어와서 네. 뭐 국이 짜다, 뭐 방이 너무 덥다, 뭐 기본권이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들은 생명권을 침해하고 들어와가지고 그런 얘기하고 있으면 참 회의감이 들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사실 재소자의 인권에 대해서 국민들도 많이 좀 분노가 차 있는 상태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정말 현행범들, 확실한 현행범들이나 아동 관련 성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네네. 그렇게 재생할 수 있는 갱생할 기회를 줘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도 목소리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 사형 제도를 부활시켜야 된다 이런 네네. 얘기를 많이 하고요. 있긴 하지만 저희가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 좀 찝찝한 마음이 좀 보겠습니다. 네. 만만한 곳은 없다. 근데 요즘에 막 이런 인권들 막 네네네. 얘기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다 보니까 교도소가 좀 약간 인간적인 곳이네. 네네. 그렇게 딱히 뭐 들어가면 좀 같이 뭐 친구 되고 막 이런 느낌을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네. 좀 분위기가 좀 말랑해지고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최근 이제 교도소에 수감되는 연령대는 좀 어떻습니까? 요즘 아까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영화나 이런 거에서도 나오지만 요즘 유튜브가 이 청소년들에게 네. 교도소에 대한 무서움, 뭐 이런 두려움 이런 걸 엄청 약화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뭐 교도소를 좀 미화시킨다던가 아니면 네. 이제 출소자들이 좀 약간 말을 지어낸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영화나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허구가 많습니다. 예, 뭐 조직 폭력 사범이 폼 잡으면서 담배 피고나 아니면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술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뭐 교도관들이랑 같이 이렇게 쿵짝쿵짝해서 부조리를 이제 저지른다거나 이런 맞아요. 일은 거의 없고요. 뭐 있을 수가 없고 뭐 이게 일어난다면 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거의 없고 또 교도소가 그냥 말랑말랑하거나 그렇게 편한 곳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막 이런 표현 쓰잖아요. 막 그들 사이에서는 학교 갔다 올게 이런 표현까지 네네. 쓰면서 네. 마치 그냥 한번 갔다 오면 되는 것처럼 네네. 여기기도 하는데 네. 되게 사실은 정말 살벌한 곳이잖아요. 네, 그래야만 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 안에서 이제
그들이 다들 고통스러워하고요. 이게 뭐 그 아까 연령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마약수들이 어린 그 소년수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죠. 깜짝 놀랐는데 네. 이들 상담해 보면은 보통 이제 호기심에서 SNS로 그 구입을 해가지고 투약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수능을 끝나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클럽에 갔는데 이제 오빠들이 주는 이제 술을 마신 거예요. 좋다. 그 안에 이제 마약이 있어가지고 또 구속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또 이 친구들이 그냥 뭐 그 가정 환경이 어렵고 좀 사회 구조적인 환경이 어려운 그런 애들이 아니고 대부분 양 부모님이 선생님이라던가 이런 평범한 가정에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서 그게 참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시스템 때문에 그런 젊은 친구들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길거리에서 볼 법한 사람들, 그냥 네. 너무 일반적인 가정, 평범한 네, 네.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조차도 네, 맞습니다. 그런 재소자가 되어서 들어오는 네, 그런 그래서, 경우가 있다. 네. 어쨌든 이렇게 TV에 미화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영상들, 미디어 같은 거 보시면 네. 어떤 생각 드세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좀 반감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렇죠, 맞습니다. 그 진짜 실제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좀 교도소가 미화된다거나 아니면 교도소가 좀 편한 곳, 한 가봤다 와봐도 될 만한 곳 이렇게 보여지면은 이제 판단력이 조금 아직은 미숙한 청소년들에게 정말 악영향이 미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아, 참 얘기 들으면서 누구의 인권이 중요한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계속해서. 네. 자, 저희가 잠깐 댓글부터 받아볼 텐데, 자, 여기서 잠깐 저희가 퀴즈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교정직 공무원분들이 자살 시도가 일반 성인들에 비해서 몇 배 높다. 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몇 배 높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 맞춰주신 분 통해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 맞죠? 피지컬 100에 나왔던 그분 네. 아니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로 좀 많이 알아보십니까? 사람? 네, 이제 길거리 다니면은 네. 많이 알아봐 주시고, 네, 같이 사실- 사진 찍자고도 하시고. 아, 그래요? 네네네. 각인될 수밖에 없는 약간 비주얼이시기도 아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이렇게 풍채가 좋으셔서 헐크 같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화나면 이렇게 좀 지금 굉장히 순해 보이시던데 네네. 또 공무원 하실 땐 굉장히 또 네, 멋있는 그 수용 근엄한 제가 이제 하는 모습으로. 일이 지금 하는 일이 이제 기동순찰팀이라고 네. 이제 그 시설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그런 업무를 하거든요. 수용자들이 소란이나 난동 필 때 그걸 또 제압을 하고 네. 평소에는 기초 질서를 제압하고 하기 때문에 표정을 조금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밝게는 안 하고 좀 근엄하게 하고 다니죠. 네. 약간 18년 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이제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수용자 아니면 네, 수용자, 네, 재소자들이 네, 이제 수용자. 새로 들어오잖아요. 범죄를 네, 졌기 네. 때문에. 그때 약간 본인만의 약간 스크리닝을 통해서 약간 기선 제압하고 들어가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까? 일단은 뭐 저는 그냥 눈빛으로 딱 제압을 하는데 뭐 눈을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너를 다 알아 이런 식의 이제 눈빛으로 이렇게 하고 보통은 이제 이 수용자들이 그냥 알아서 그냥 알아서 행동을 겸손해지는 하는군요. 경우가 많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신규 직원들한테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뭐 수용자들이 들어왔을 때 겁먹지 마라. 너 뒤에는 이게 국가가 있고 네가 지금 입고 있는 제복은 이제 바로 국가다. 다 책임져 주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게 당당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살인범이라든지 네. 무기징역형 죄수들은 네. 좀 뭐랄까요,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네. 더 막 행동하는 것도 좀 사실 있습니까? 제가 청송에서 사형수 같은. 네, 사형수도 그렇고 이제 청송에서 근무할 때는 이제 대부분 무기징역수가 많았고요. 네.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할 때는 사형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이 안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교도소화가 돼가지고 이제 교도관에게 좀 더 잘하려고 왜냐하면 이 안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잃을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렇네요. 네, 계속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현실은 네. 여기서의 생활이 평생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도관 친화적인 부분이 좀 더 많고요. 그렇군요. 와,
자녀분께서 네네네.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뭐 아침마다 아빠 건강해야 돼, 뭐 오늘도 몸 조심해 이런 얘기 좀 합니까? 아, 네. 자녀들이 이제 제가 하는 직업에 대해서 네. 상당히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어떤 네. 선배님들은 좀 그거 자기 직업에 대해서 좀 창피하다, 뭐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네. 자녀들한테 평생 얘기를 못한 선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제 직업이 정말 자랑스럽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항상 저의 직업에 대해서 잘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딸이 이제 어린이집 다닐 때 이제 아버지 직장 체험 행사에 왔었어요. 네. 근데 사회자가 딸한테 아버지가 무슨 일 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저희 딸이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제가 되게 좀 뿌듯했던. 핵심이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게 또 뿌듯했던 순간이 있었군요. 네. 여기 또 댓글이 들어왔는데 교정의 날이면 이제 가장 개선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아, 개선하고 싶은 거. 저희 네네. 처우에 대해서. 네. 저희 처우에 대해서 이제 직원들이 가장 염원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저희가 그 계급, 직급이 상당히 이제 다른 직렬에 비해서 낮아서 이제 직급 상향 부분이 있고 네. 또 저희가 근무를 이제 완전 사부제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야간 근무하는 체계가 있는데요. 그 완전 사부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인력이 보충이 돼야 됩니다. 인력 그래서 보충. 인력 네. 보충 부분이 가장 개선이 돼야 될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사실 일과를 좀 말씀해 주실 때부터 너무 업무가 좀 과중하구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역시나 인력 보충이 필요하다는 네네. 말씀을 해 주시네요. 반성문 쓴다고 이제 판사가 감형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네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여기 댓글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요즘에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에 피해자가 네. 자기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법원이 용서를 하느냐, 아니면 저기 왜 뭐 검찰이 용서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용자들은 반성문을 진짜 반성해서 쓰는 수용자들도 물론 있겠지만 반성문을 많이 써야 자기가 어느 정도 양형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알기 있기 때문에. 때문에 매일매일 뭐 수십 장씩 쓰는 애들도 있고요. 그게 이제 진짜 반성의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쓴다고 막연하게 그냥 쓴다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피해자에게 이제 용서를 구하는 게 그 반성문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반성문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 진심이 담긴. 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정답자 찾아보겠습니다. 정답자 안토니오님 나왔는데요. 자, 퀴즈 정답은 무엇이었죠? 네, 5배입니다. 네, 약 5배 더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정말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교정의 날을 맞아서 박정호 교도관을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교정직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더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